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많이 오셨네요. 네, 영상에서 보신 EBS 영어 강사 정세익입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되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일요일 오후 2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또 마스크 쓰시고 또 쉬셔야 되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진짜 고생이 많으시고요. 솔직히 저도 좀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 이 춘천을 혼자 오지 못하고 온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헛소리 1분만 할게요.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빠로서 이번 주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빠로서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솔직히 혼자 춘천 가고 싶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100번을 하다가 입 밖으로는 같이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어제 밤 1시까지 김밥을 쌌고요. 아침에 지금 8시에 출발해가지고 이복장으로 김유정역에 갔다가 춘천 저기 박물관 갔다가 이러고 지금 방금 왔고요. 이 부모가 이렇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선배 부모님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제가 후배 부모로서 꼭 도움되는 내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죠. 사실 사춘기 되면 더 힘들다면서요. 저희 아이는 아직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제 더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 거치시고 이제 대입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요. 그렇게 힘들게 키우셨으면은 정말로 이 아이가 손해 보지 않도록 대학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꼭 해드릴 거고요. 지금 책자 받으셨죠? 네, 그 책자를 제가 요 대기하면서 쭉 다 읽어보고 왔는데 그거 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미리 봤는데요. 저 다음에 나오시는 김한슬 선생님의 대입 전략 그거 굉장히 내용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쓱 다 봤는데 아마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을 겁니다. 꼭 잘 들어주시고요. 수학이랑 영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대입에서는 퍼즐의 한 조각이죠. 근데 이제 이 조각이 왜 중요한가? 이 조각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가? 바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입에서 고1, 고2 학생들이 제일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인서울을 하고 싶다. 또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래도 적어도 인서울에 뭐 어떤 여대라던가 요런 대학 이상은 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딱 요렇게 내가 요 전형으로 요 전략으로 이런 걸 준비하겠다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고1, 2 때는 그냥 서로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마음만 가지고 이제 자녀랑 이런 얘기한 게 좀 껄끄럽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굉장히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이 대화가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입시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공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돼야지만이 대화가 통하고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제대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3부에 저 말고 요다음 이제 김한슬 쌤께서 해주실 텐데요. 정말로 구체적인 대입 전략 필요합니다. 영어 관련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영어 내신. 영어 내신이 왜 중요합니까?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잘 보는 거를 영어 내신을 챙긴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기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요런 걸로 이제 대학을 갈 때 중요하죠. 근데 우리 자녀는 정시다. 그냥 정시로 간다 또는 논술로 간다. 그럼 사실 내신은 또 챙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능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 최저. 수능에서 몇 과목에서 몇 등급을 받아라. 예를 들어서 좀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대학교가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3과목에서 합쳐서 5등급 받아라. 그럼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못 맞추면은 대학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춘천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요, 수능 최저를 다 요구합니다. 전형에 따라서 수능 최저를 다 요구를 하고요. 한 과목에 보통 한 2등급 또는 3등급 요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저게 되면 우리 아이가 영어 모의고사를 잘 봐요. 한 1, 2등급이 나와요. 저 수능 최저가 되면 3부 잘 들으세요. 수능 최저가 되면 정말로 지금 대입에서 유리해집니다. 저게 되면요. 영어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서 수능 최저를 맞추실 수가 있게 되면은 영어는 절대평가라고 하거든요. 90점만 넘으면은 누구나 1등급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1등급 이상 1등급 수준 받아버리시면은 수능 최저 맞추시면은 대입에서 너무나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 아이가 정시로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영어 성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근데 벌써 이 화면에서 우리 아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막연하고, 또 이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나는 뭘 해야 되지? 좀 막연하다면은 그 막연함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연하면 안 돼요. 막연하면 안 됩니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딱 내가 원하는 데다가 쏟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는요,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개념도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절대평가라는 거는 90점만 넘으면은 다 1등급을 주는 거고요. 상대평가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전체 4% 안에 들지 못하면 저는 1등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략 우리가 한 요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등급은요, 상대평가면은 한 4-5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100명이 있으면은 4명만 1등급입니다. 그게 상대평가.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다 90점을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1등급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지가 좀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는 쉽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뭐 영어 학원들이 망해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과를 딱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막 자꾸 이제 보도하는 것들을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올해입니다. 올해 고3 3월 모의고사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3.6%. 요거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딱 포인트로 찍어드리고 싶은데, 3.6%면요 상대평가할 때 영어 1등급 몇 %라고 했었죠? 4%. 근데 그거보다 안 나왔어요. 1등급이 절대평가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6월에는 조금 쉬워졌는데 그래도 5.5%가 1등급, 9월까지도 4.8%니까 이게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인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난이도가 높아요. 영어 시험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한 4-5명밖에 1등급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 모의고사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가 절대 쉽지가 않은 거죠. 상대평가할 때는 100명 중에 4명이 1등급이에요. 근데 절대평가는 원래 영어 사교육 부담 좀 덜어드리고 좀 편하게 가시라고 절대평가를 사실은 간 건데, 지금 1등급이 한 5명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4명이나 5명이나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여전히 이 영어 모의고사가 어렵다, 수능 영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만큼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면 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았을 때에는 그만한 경쟁력이 충분히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요. 특히나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내신 1등급이에요. 학교에서 내신 1등급입니다. 여기도 교육열 높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신 1등급이면은 좋은 대학이 보장이 되겠죠. 그런 학생인 학부모님들은 크게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3등급, 4등급, 5등급을 학교 중간기말에서 지금 내신 등급을 받고 있는데, 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막 이런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일 먼저 추가할 수 있는 게 수능 최저를 걸어요. 수능 최저를 걸면, 이 수능 최저에 관심을 가지시면요, 이거 내신 등급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시겠지만 수능 최저는요
쉽게 말하면 절반은 못 맞춥니다. 지원자 중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절반이기 때문에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경쟁력이 높아지죠. 영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잘 알고 대비해서 우리 아이가 영어 모의고사 성적 잘 받고 이러시면요, 입시에서는 진짜 엄청난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영어 절대평가니까 다른 과목이 더 중요하냐? 뭐 수학을 너무 못하거나 이러면 다른 과목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영어가 무시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고 갈게요. 만약에 수시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간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영어 내신이 중요하죠.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이런 전형의 내신이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 한 4등급쯤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서울은 좀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수능 최저를 준비를 하는 거죠. 수능 최저를 준비를 하면은 4등급이라도 정말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로 영어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나만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 받아버리면은 어쨌든 상대평가보다는 유리하니까, 그리고 딴 애들보다는 영어 성적이 솔직히 더 잘 오른단 말입니다. 방금 수학쌤 가셨지만, 우리 유빈쌤 가셨지만, 죄송합니다, 가셨으니까 영어가 진짜 했을 때 오를 수가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제 수능 최저로 영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해봤는데 공부가 잘 돼요. 영어 성적이 모의고사가 5등급, 6등급, 7등급이었는데 1등급 올라옵니다. 그럼 뭘 노릴 수 있죠? 정시까지 가는 거예요. 정시에서 영어 반영 안 합니까? 반영합니다. 대학별로 달라요. 가점 주고 감점 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영하지만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할 이유가 하등 없다라는 거죠. 아까 잠깐 보셨죠? 영어 1등급 비율이요, 4%가 안 나온 거 조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절대평가 시작하고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어떤 분석을 하냐면은 영어 공부를 절대평가니까 소홀히 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이야기들만 듣고 야 영어보다 딴 과목이 더 중요하대, 수학이 더 중요하대, 탐구로 대학 간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괜히 영어 공부를 알지도 못하면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안 하면 이게 실력이 줄어들거든요. 언어라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남들은 공부 안 할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요, 분명히 엄청난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지금부터는요, 사실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들으시고 우리 아이도 하면 할 수 있겠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영어 등급을 한번 올려볼게요. 내신도 비슷합니다. 내신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이게 저도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무조건 생각의 기준이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맞춰서 모든 문제들을 출제하기 때문에요, 수능 영어 잡으시면 내신 성적도 무조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를 한번 잡아볼게요. 수능 영어 지금 1등급 안 나오는 친구들, 한 4, 5등급 나오는 친구들, 또는 6등급, 7등급, 8등급 나오는 친구들,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성적 올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답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를 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강의한 수능 완성에서 한 지문을 그냥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얘는요, 저기 이제 위에 박스 안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1, 2, 3, 4, 5번 중에 하나 집어 넣으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이런 거를 우리 아이들이 풀게 되는데, 첫 번째로 걸리는 거, 이게 뭘까요? 단어죠. 이거 풀어야 되는데 단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지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못 풉니다. 당연하지만 이 수능 영어라는 시험에 도전하기 위한 첫 단계는 단어 암기, 여기까지는 좀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급식 메뉴 중에서 생각나는 거 3가지만 말해보라고요. 그럼 딱 3가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 3가지는 반드시 여기에 걸려 있어요. 우리 학교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급식 메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나에게 큰 자극을 줬던 메뉴. 내 돈가스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학교 돈가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가스 생각이 나겠죠.
또는 떡볶이 먹다가 친구랑 장난치다가 떡볶이를 엎었습니다. 그런 메뉴 생각이 나겠죠. 요게 기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뇌과학적으로도 당연한 게요. 기억은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이 시냅스가 연결이 되면서 진짜로 뭔가가 만들어지거든요. 근육 같은 게 여기에.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만들어지거나 한 번에 강력하게 가서 자극 줘서 만들어지거나 어떻게든지 해야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은 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반복도 안 하고 별로 이렇게 자극적으로도 안 해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책만 펼쳐 놔가지고는 안 해오진다라는 거. 자, 반복은 솔직히 그거는 개인의 어떤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저는 자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극적으로 외운 건 뭐 어떻게 외우는 거냐?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individual, 각각의 개인의 이런 의미 있습니다. 요렇게만 나와 있는 단어장이 집에 있다. 조금 우리 힘들게 많았으니까 과격하게 말씀드릴게요. 버리셔도 됩니다. 이거는요 아무 자극이 없어요. 여기 무슨 자극이 있어요? individual, 각각의 개인의. 그러니까 영단어랑 우리말만 딱 나와 있는 단어장이요. 이거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왜? 편하거든요.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요. 요 정도 어떠세요? 요 밑에 individual freedom,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 느낌 있네. individual difference,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거. 개인의 차이. individual 저렇게 쓰는 거구나. 요 정도만 돼도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남아요. 요게 뭐냐? 요게 이제 콜로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랑 잘 붙는 단어를 같이 외우는 거예요. 문장은 조금 부담스럽다면 단어책 펼쳤을 때요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진짜 자극이죠. 자, 그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단어들, 이 단어들이 뭐냐? 그냥 평범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단어 뜻 아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얘네들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기출 단어들입니다. 지난 5년간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그걸 제가 프로그래밍으로 돌려서 이렇게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단어 암기죠. 정리할게요. 이거 사진을 찍으시라고 사진 아이콘을 넣었지만 사진 찍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페이지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 페이지가 되는 거죠. 단어 딱 정해 드릴게요. 하루에 30개씩 6개월 딱 외워야 됩니다. 왜냐? 아주 무식하게 계산해서요. 이렇게 외우면은 절반 까먹었다 치고 수능에서 요구하는 단어 수준 2,500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를 안 해보고서 단어 안 외워진다. 나는 뭐 돌머리인가 봐. 뭐 영어에 소질이 없나 봐. 엄마 아빠도 영어 못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아니다. 최소한 30개씩 6개월은 외워봐야 된다. 이 이하의 노력은 다 물거품입니다. 저희 다이어트를 열심히 도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김밥 싸다가 김밥이 터져가지고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저도 매일 다이어트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조금 많이 걸었어요. 일부러 살 빼려고. 근데 살이 빠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좀 걸었다고 빠질까요? 이렇게 되면 저녁에 더 먹어요. 오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정도의 노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6개월은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단어장은 기출 단어장 집에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글 뜻만 있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머리에 아무 자극이 없어요. 적어도 맥락 속에서 문장 속에서 암기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빠르게 갈게요. 이 문장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수능 수준의 문장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단어를 다 드렸습니다. ability 능력이고요. prioritize 우선시하다, inhibition 억제, selfish 이기적인, impulse 충동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럼 해석이 되느냐? 능력 우선시하고 another 또 다른 욕구, above 뭐뭐 위에,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단어 다 주면 해석되느냐? 안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은 저기 있는 초록색의 아이들이요 to prioritize 하면은 쟤네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 그래서 문법 용어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제가 앞에 있는 능력을 꾸며주면서 우선시하는 능력이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저 빨간색들 보이시죠? 쟤네가 다 똑같은 기능합니다. to 동사가요 앞에 있는 애를 꾸며주면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표시가 될까요? 이 표시 샵, 샵, 샵,
표시는 안 되는군요. 네, 첫 번째 the failure 실패인데 무슨 실패냐? detect 탐지의 실패. to make도 앞에 있는 능력 꾸며주고 to have도 위에 있는 opportunity 기회 꾸며주고 밑에 있는 애도 앞에 있는 능력 꾸며주고 전부 다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요게 뭐냐면요, 이게 문장 해석을 위한 소위 말하는 구문이라는 겁니다. 구문은요, 일단 기초문법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단어를 외우다가 구문 학습은 뭐 하는 거냐면요, 방금 하신 것처럼 내가 배운 문법을 문장에 적용해 보면서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요거 안 된 친구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수준은 이거 안 해도 해석 다 되거든요. 문장이 짧기 때문에 대충 단어만 끼워 맞춰도 중학 수준은요 해석이 됩니다. 근데 고1부터 확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모의고사가 고2 때 더 어려워집니다. 고3 때 더 어려워집니다. 그게 되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기초를 닦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딱 봐도 되게 어렵잖아요. 이제 저런 글들은요 무슨 소리인지 주제를 잡으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저걸 해석하지는 않을 거고요. 주제를 잡으셔야 됩니다. 긴 지문은 주제란 건 뭐냐? 어떤 소재에 대한 디테일이에요. 만약에 그 글의 소재가 떡볶이다, 그러면 떡볶이는 주제가 아니에요. 떡볶이에 대해서 뭐 기원이라던가 종류라던가 다양성이라던가 떡볶이의 인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뭐다?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주제가 되고요. 요즘 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 안 하면은 이거 해석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왜 우리 수능 끝나면요 저기 너튜브 보시면은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수능 영어 문제를 풀어요. 막 하버드대 막 교수님이 푸시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와, 수능 시험 멋져, 뭐 좋아, 한국 교육 멋지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다 못 풀죠. 다 틀려요. 근데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 외국인 친구들도 다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아주 미안한 얘기인데 이게 시험별로 다 성격이 있어요. 그 시험의 성격을 파악 못하면 틀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된 문제품을 다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 시험을 대비한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우리말 시험 못 풉니다. 자, 해석을 해도 틀리는 유형. 다시 말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 세 가지입니다. 빈칸, 순서, 삽입. 요 세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단어 공부하시고 문장 해석 되는 상태에서 주제까지 파악한 다음에 마지막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빈칸은요 이런 느낌이에요. 정생쌤 접니다. 회를 못 먹어요. 진짜입니다. 고기도 완전히 구워야 됩니다. 산낙지 입에도 못 댑니다. 그 요약하면 저는 뭘 못 먹는 겁니까? 싹 이제 입에서 막 답이 절로 나오시죠. 2번이잖아. 날 것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요런 식이에요. 지문 안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해석만 되면 겁날 게 없습니다. 반드시 근거가 거기에 있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출제위원이면은 시험을 40만 명이 보는데 내가 빈칸 뚫었는데 저게 답이 2번이라는데 단 한 명도 이 신청을 안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근거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뚫을 거 아닙니까? 요런 식. 글의 순서 ABC입니다. 저 ABC 순서 맞춰야 돼요. 주어진 박스 다음에 이어질 거. 정수쌤은 영어 과목을 EBS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A번으로 갈 수가 없죠. 왜? 그 분필은 그런 언급이 없잖아요. B번은 어때요?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든 내용이 이상하죠. 앞의 내용이랑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C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자, 우리말로 보니까 쉬운 거다? 아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지막 곱입니다. 영어 지문 마지막 보여드립니다. 2028 수능 오답률 1입니다. 수능 영어에서 오답률 1이면요 오답률이 80% 정도예요. 20%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틀린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오지선다기 때문에 20% 정답률이면 거의 다 틀린다는 소리예요. ABC의 순서를 지금 맞추라는 거거든요. 주어진 박스 다음에 딱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EBS에서 그래도 나름 강의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10초 만에 이해가 될 겁니다. 오답률 1위 문제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A번에 제가 박스를 2개 쳐놨죠. 데이가 있죠.
저 그들이 누구냐면은 C번에 제일 밑에 박스가 두 개 쳐져 있죠. The gods, 신들 아닙니까? 저 신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순서가 AC예요, CA예요? C, A로 가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게 A번 마지막에요. 전체 원시 공동체라고, 영어로 The Whole Primitive Community, 전체 원시 공동체라고 박스 하나 쳐놨죠. 저 공동체가 B번의 세 번째 줄에 그런 사회들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A, B입니까? BA입니까? A, B인 거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C번으로 가가지고요. 더 가츠가 A번의 처음에 있는 대예요. 그리고 A번의 끝에 있는 전체 저 공동체나 사회나 비슷한 말이잖아요. A번의 마지막에 저 공동체가 B번의 사회들 되면서 정답은 C, A, B예요. 저거 보고 문제 출제를 하신 거예요. 저거 보고. 지금 박스 친 쟤네들 때문에 저게 정답이 저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근데 이제 영어 아무것도 못하면 말씀드린 거 아무것도 못하면 단어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면 당연히 못 풉니다. 하지만 단어, 문장 해석 그리고 단련을 하면서 주제도 파악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마지막에 요런 거 하나만 배우시면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저런 거를 영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토익, 토플 다 그 시험별로 성격이 있습니다. 수능 영어는 지금 요런 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서 그러네라고 끄덕거려지시죠. 우리 아이들 이거 1시간이면 다 배워요. 늘 오답률 1, 2위라는 이 문제 이때 다 틀렸던 이 문제 그냥 이렇게 푸는 건데 이거를 애들이 몰라가지고 다 틀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단어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기초문법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서 구문하자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 찾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유형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만합니다. 누가? 지금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근데 우리 부모님들 그거 아시죠? 인서울을 하려면은 학교에서 내신이 못해도 1등급 후반까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전체 몇 프로냐? 한 7%, 8%쯤 됩니다. 많이 잡아줘도 10%예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요. 누구나 그래도 또 좋은 대학교 한번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교생 중에 10% 빼고 90%는 자기 내신 성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막연하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막연하게 이번 중간고사 잘 보면 잘 되겠지, 이번 기말고사 잘 보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3학년 때 뒤늦게 정시 준비하면서 재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제 이야기는요, 자기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이거는 나 가도 별로 만족 못할 것 같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친구들이 오늘이라도 그래 오늘 바로 시작하자. 바로 지금 시작하자. 오늘 일요일부터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추천해드리고 저는 갈게요. 단어는요. 아이고 죄송해요. 기출 단어장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뭐 어떤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조건 좀 드렸었죠. 기출 단어들 중에서 한글 뜻만 있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예문 있는 거 공부하시고요. 기초 문법은요. 요것도 여러분들 페이지에 다 있으십니다. 기초 문법은 제가 강의하는 거 개념 잡는 대박 노트 그리고 또 그래머 홀릭, 그래머 파워 시리즈 차례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구문 강좌도 있어요. 수능 잡는 대박 구문이라고 역시 EBSI에 다 무료 강좌입니다. 강남인강은 연회비 5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워낙에 유명한 천일문이라는 강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독해는 뭐 기출 공부하시면 됩니다. EBS-I 가시면 기출의 미래라는 게 있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EBS 연계교재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쭈르륵 공부를 하시고 다 유인물에 있으시니까 아이가 이거를 꼭 보고서 시작을 하면 좋겠네요. 막판 역전이 짜릿하죠. 막판 역전. 내신 1등급들은 걱정이 많이 없겠죠. 힘들겠지만
근데 지금 많이들 이제 불안한 등급대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때 그렇다 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 5등급 나오지? 나 왜 6등급이지? 이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막판 역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요 너무 짧은 시간을 있다가 가니까 늘 좀 아쉽거든요.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부모의 마음으로 힘들게 키우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잘 되라고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의 유튜브가 있고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8만 분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인스타그램도 함께하고 있고요. 뭐 먹방 이런 거 안 올립니다. 예. 예,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거 할 시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들 그리고 방금 들으시면서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도 뭔가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요 3부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저와 함께 해주시면은 제가 꼭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